안녕하십니까. 부부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많은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죠. 사실 첨단 문명은 과학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 과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지어 행복해지는 법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복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기술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역들은요, 최근에 긍정심리학 또는 행복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그동안의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긍정심리학은 세 가지를 주축을 삼았습니다. 첫째가 긍정적인 어떤 정서, 그다음 두 번째 몰입, 세 번째 삶의 의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출범하고 10년 이후 계속 넘어오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지요. 자,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 거기에다가 긍정적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 성취, 성공이죠. 이렇게 5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5가지가 다 갖추게 되면 이거를 플로리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꽃이 완전히 만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배워서 가능하다면 해볼 의향이 없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성공하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있기도 했죠. 뭐 공부해서 남 주냐, 무조건 공부해라, 다 너를 위한 거다, 뭐 지금 뭐 어쩌고 인내는 뭐 쓰다, 열매는 달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자, 사실 글쎄요, 뭐 물론 성공하면 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경제적인 수입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행복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어느 수준에 올랐더니 더 이상 도움되지 않고 그냥 평행선을 걷더라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물음들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자, 사실 이런 부분들,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대체로 좌뇌 중심이었더라. 그래서 주로 뭐 말, 언어 배우기, 수리, 수학이죠. 뭐 공간, 감각, 뭐 이성적 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쪽에 초점을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뛰어나면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위를 오를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됐을까는 물음표예요. 이쪽은 정말 탁월한데 반대편 쪽이 갖춰지지 않으면 탁월한 머리를 가진 고등범죄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좌뇌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우뇌로 전환시키자라는 건데요. 우뇌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뭐 우뇌는 그래서 이제 상상력도 필요하고, 뭐 창의력도 필요하고, 뭐 운동하는 감각도 있고, 감정 표현, 특히 문학적 사고, 은유, 메타포 이런 걸 사용하는 능력들, 이런 게 되죠. 그리고 통합의 능력까지 갖추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우뇌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더라 라고 얘기하지요. 사실 요즘 기업에서도 좌뇌가 뛰어난 사람들도 선택을 하지만 동시에 우뇌가 뛰어난 사람들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이 이제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는 창의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우뇌는 창의력, 즉 또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입사 시험이 아주 기발하고 황당무계하고 정말 어떤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입사 시험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죠. 알라스카에 냉장고를 팔 수 있겠는가? 아니, 사시사철 얼음이 오는 그 동네에, 냉장고가 필요 없는 동네에, 뭐 물건을 썩을 이유도 없는 그 동네에 어떻게 냉장고를 팔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좌뇌에서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지만 우뇌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떤 전자회사에서 냉장고 판매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럼 관점은 뭐였느냐? 뭐라고 광고했는가 하면
음식을 얼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상자다라고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워낙 추우니까 모든 물건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냉장고, 냉장실이죠. 냉장실 속에 집어넣었더니 얼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히트를 쳤다는 거지요. 자, 실제로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갔다고 하지요. 북한산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게. 이게 면접 시험에 나왔던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네가 아주 뛰어난 정말 뭐 올 수석 입학에 그냥 올 A 플러스를 받은 친구가 한마디 했답니다. 면접관님 죄송합니다만 좀 질문다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네, 저를 일단 그러면 저는 전국의 모든 개미들을 소집을 할 건데요. 일단 개미협회를 찾아가서 개미협회 회장을 만날 것이고 전국의 모든 개미를 북한산에다 집합을 시킨 다음에 모래알갱이 하나씩 입에 물려서 부산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옮겨진 그 북한산에는 개미의 천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모든 장치를 완료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끌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자네 쪽에서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쪽이지만 운해 쪽에서 보면 이건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임기응변 또 재치 이런 것들을 보았던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평소에 행복한 아이들이, 평소에 이쪽 영역을 많이 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우리 부부끼리 잘 놀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냥 뭐 재밌게 살았을 뿐인데 내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어서 나는 그냥 이것도 행복하고 자식은 자동으로 행복한 양쪽을 다 살 수 있겠지만 이거를 포기하면 아이들도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행복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기술이다. 또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 기술을 배우는 일에 투자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자식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얘들아, 참 한 인생 살았는데 참 괜찮았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다가 그렇게 오늘아 우리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감사합니다.